안녕하세요. 호주의 찐 이야기 스텔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에서 녹음을 하고 있네요. 제가 차에서가 가장 녹음하기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고 주말에는 거의 아이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아이들을 유학 보내는 게 좋은가? 호주로 유학 생활 어떤가? 일단 글쎄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집어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아이를 학교 보낸 지 7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한국어로 말하면 어린이집 있죠? 여기 데이케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집부터 지금까지 생활한 게 7년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이들 학교 생활에 관해서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그건 아이들 기준에서입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제 기억에는 정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엄청 민기적거리고 막 그랬던 제 과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 가봤자 재미가 없었어요. 제 기억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 왜냐면 그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하루 왼종일 책하고 씨름하고 별다른 액티비티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정말 활동하는 게 많고 수업 외에, 근데 수업이 단순하게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만 하루 종일 하는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한국하고 다르게 여기에는 한국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1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과목이 계속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조금 길게 그치만 덜 자주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아침에 학교에 보통 9시에서 9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한 10시 반,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크런치 슬립이라고 아이들 야채, 과일 싸간 거 먹는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교실에서 같이 이제 쉬면서 과일이나 야채를 그때 먹어요. 그리고 다시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리셋이라고 해서 간단한 스낵을 먹는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들 학교 보내려면 3가지 도시락을 싸야 돼요. 제가 지금 아이가 둘인데 도시락을 6개 쌉니다, 하루에. 한국처럼 학교 급식이 없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엄마에 관한 관점을 얘기해 볼까요? 엄마들은 힘듭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정말 만족해 하는데 그걸 서포트해야 되는 엄마들의 상황은 조금 고달파요. 왜냐면 한국은 아파트 단지 앞에 딱 애만 내려다 놓으면 학교 버스 와서 실어 가죠. 아니면 걸어서 가까운 초등학교에 걸어서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스쿨버스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없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누구든 집에서 어른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돼요. 아침에 시간 맞춰서. 자, 일단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학교 근처에 가보면 정말 도로가 마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엄마나 아빠나 누구 할머니든 누구든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할 일이 하나,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됩니다.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여기는 급식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알러지를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게 단순하게 피부에 뭐 잠깐 올라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 정도로 심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 이유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음식을 아이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고려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그렇게 알러지가 심한 친구들은 한 공간에서 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계란 알러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 중에 계란 알러지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란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 이게 알러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는 도시락을 쌀 때 계란이 들어간 음식은 전혀 싸지 못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잘 도시락으로 싸진 않지만, 아무튼 계란하고 베이컨 싼 샌드위치가 되게 편한 도시락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계란을 못 쌌어요. 정말 난감하죠. 뭘 싸야 되는 거야, 도시락을? 그것도 매일 싸야 되는데. 그랬었고, 견과류 알러지 진짜 심해요. 너무 흔합니다. 한 10명 중에 5명은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견과류가 뭐 호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호두 알러지, 잣 알러지, 밤 알러지, 정말 그 견과류 알러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참깨, 들깨 이런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견과류는 일체 금지, 도시락을 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가지고 도시락을 매일, 아이가 하나라면 3가지, 하나는 과일이나 야채, 뭐 당근, 피망, 오이 이런 거 그냥 소스 없이 잘라서 넣는 거예요. 샐러리 이런 것도 많이 싸고, 여기 친구들은.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야채를 주면 안 먹어서 과일을 많이 싸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보통 과자류를 좀 싸는 편이에요. 과자류 중에 칩스, 감자칩스 있잖아요. 그런 감자칩 종류를 많이 싸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간단하게 애들이 쉬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냥 간식거리 간단한 거 싸는 걸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인데 자극적인 향내가 나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왕따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짜장 이런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짜장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친구들이 그걸 보고 똥이라고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짜장밥 좋잖아요. 간단하고 밥에다 그것만 딱 얹어서 주면 되니까 한번 싸줬다가 아이들한테 엄청 구박을 당한 적이 있죠. 제가 다른 친구들이 놀려서 자기 밥을 안 먹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하고 나서 싸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호주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자극적인 향내 강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아이들 도시락은 보통 밖에 나가서 먹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은 실내에서 먹는데 김치나 뭐 카레 이런 거 쌌다가는 참 눈총 받기 쉽죠. 그래서 보통 샌드위치나 소세지롤 뭐 이런 여기 웨스턴 음식을 많이 싸는 편입니다. 물론 매점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락도 팔고요. 그런 샌드위치, 랩 이런 거는 간단하게 먹는 것들은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는데 비용적
물리적인 걸 계산하시고 엄마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도시락을 싸주시는 게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학교 도시락 싸는 거 엄마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데리러 가야 돼요. 학교 끝나면 스쿨버스가 안 데려다 줍니다. 학교에 스쿨버스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가 전에 다녔던 학교는 3시 반에 끝났고 지금 다니는 학교는 3시에 끝납니다. 오후 3시. 애들 9시 학교 가서 3시에 끝나요. 그 중간에 먹는 시간 1시간 반 빼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한국하고 비교하면 정말 짧죠. 와, 이걸 학교를 맨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건 놀러 다니는 건지 너네가 학교를 뭐 배우러 다니는, 조금 배울만 하면 집에 오는 시간이야. 자, 3시, 어쨌든 3시에서 3시 반, 요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약간. 근데 3시 반 이후로 끝나는 초등학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3시에 끝나는 학교를 보낸다, 3시 반에 끝나는 학교를 보낸다, 그러면 부모가 데리러 가야 합니다. 여기는 5학년 이상이지, 5학년 때부터는 아이들 스스로 집에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하지만 5학년이 안 된 친구들은 꼭 선생님이 부모가 왔는지 확인을 하고 하교를 시킵니다. 학교에 가보면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각 반 아이들을 데리고 정해진 장소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내보내죠. 그래서 그 시간에 꼭 맞춰서 데리러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을, 전번에 제가 일할 때 정말 끝나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약간 늦어서 3시 반에 맞춰서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3시 45분 정도까지 못 간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바로 전화 와요. 너 어디니? 오고 있니? 애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나 가고 있어. 정말 미안해. 나 몇 분만 기다려. 나 차가 밀려서 좀 몇 분만 더 있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안 가고 퇴근을 못 하고, 제 아이 때문에, 제가 픽업을 안 갔기 때문에 퇴근을 못 하고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도저히 그 시간에 못 맞춰서 간다,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 아프터눈 스쿨 케어가 있어요. 방과 후 학교죠. 학교 안에 보통 있고요. 학교와는 별개로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시 등록을 시켜야 되고요. 그 절차랑 이런 거는 좀 학교 등록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엄청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엄마들을 픽업하는 대로 보내는 대신 거기에 참석하는 아이들 명단을 따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방과 후 학교로 가게 되죠. 그러면 6시까지 돌봐줍니다. 밥도 간단한, 밥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요기거리는 제공을 하고요. 끝나는 시간이 보통 6시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무조건 6시 전에 가셔야 돼요. 6시를 넘긴다, 1분에 5불씩 차지합니다. 이거는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거기에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인건비랑 이런 게 관련이 있고, 선생님 퇴근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6시 이전에 픽업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6시 막 5분. 그럼 뭐 25불 내야 되는 거죠. 미리 전화해놓고, 나 진짜 미안하다 못 간다. 뭐 한국처럼 나 정말 미안한데 오늘 조금만 늦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여기 예스 하죠. 근데 돈은 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안 왔기 때문에 애를 거기다 혼자 두고 퇴근을 하진 않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과된 부분만큼은 돈을 내야 돼요.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먹을 거 많이 먹죠. 한 3번 먹지. 학교에서 많은 액티비티를 하면서 배우죠. 학교에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밖에 활동이 특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엄마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등하교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짧기 때문에 엄마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학교에 관한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